지금 현 시점의 북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의 역사를 맞이할 거니 지금 잠시 가중되는 혼란 속에서 마음 잡아야 할 때입니다. 1945년 8월 26일 소련과 미국의 분리체제를 맞닥뜨리며 모든 남북한의 염원으로 자리잡은 통일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북한의 체제는 붕괴될 것임을 잘 나타내주는 5가지 이야기가 있어 나열해 보려 합니다. 1. 러시아의 역할. 바로 며칠 전 푸틴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과 가능하면 무역을 재개하자 이야기하는 것 같더군요. 러시아는 바로 몇 개월 전 북한에 노후된 폭탄을 공급받아 러시아 병사들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던 터라 지금의 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고위 관료의 탈북. 고위 북한 관료들이 탈북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탈북하면서 정부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요. 누구보다 잘 살고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탈북이라면 오른팔의 배신과 같다 봅니다. 스탈린, 아돌프 히틀러, 사담 후세인, 무솔리, 가다피 어느 누구의 독재자였던 마찬가지였습니다. 3. 미사일 실험.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계의 주목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군사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는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ISIL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아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노동자 폭동.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점인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북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5. 분비풍선. 북한 정부는 남한으로 15톤의 똥풍선을 보냈습니다. 이는 초기 생물학적 무기 테스트로 간주되며 그들은 이번 기회에 알게 모르게 분비풍선의 정확한 풍향과 속도를 이번 기회에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은 담레로 확성기의 재시작과 함께 민간인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북한 정권의 침몰은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지켜보며 통일이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생각하며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필해줄 타너스님의 예언들 들으면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다고 한다. 타너스님은 중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을 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타너스님은 장차 중국이 여러 민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서 중국 영토가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고 한다.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중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했다. 결국 중국은 여러 민족, 여러 종족 간의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어서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했다. 이렇게 중국이 분열됨으로써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혼란한 사이에 국력이 더욱 커진 우리나라가 요동지역으로 진출해서 요동지역의 일부를 수복하게 되고 만주의 일부 지역이 우리 영토로 편입된다고 했다. 타너스님은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의 변동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어린이가 성냥갑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나서 확 타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천안까지는 좀 위험하다. 천안 아래는 안전하다고 했다. 그렇게 남북의 격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다. 타너스님은 21세기에는 한반도의 지형이 크게 바뀐다는 예언을 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미래에는 한반도의 지형이 지금과는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미래의 한반도의 지형에 서고동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서고동저라는 한반도의 서쪽 부분은 융기하여 바닷속 지형이 육지로 솟아오른다고 하며 한반도의 동쪽 지역은 침강 현상으로 인해서 육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한다. 타너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한반도의 동쪽 지역의 백리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지만 서쪽 지역의 200리 해저가 솟아올라서 육지로 변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한다. 즉 한반도 서해의 많은 지역이 솟아올라서 한반도 영토로 편입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토는 크게 확장된다고 한다. 지금보다 영토가 더 크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인구수와 영토가 크게 늘어난 한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타너스님은 미래에 발생할 세계적인 대재앙에 대한 예언을 했다. 지구는 현재 소녀의 시기로 소녀에서 성숙한 숙녀로 변모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지구가 완숙한 숙녀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구적인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지구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23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에는 이 기울어진 자전축이 원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자전축이 이동하면서 지구의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북극의 거대한 빙산들이 녹아내리는 대참사가 발생한다고 했다. 북극의 거대한 빙산들이 녹으면서 크게 불어난 바닷물이 낮은 지역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과 반도와 해안가를 침수시키고 이에 동반하여 대규모 지각변동과 해일,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전 세계적인 대참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 의하면 이러한 전 지구 차원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인류의 70% 정도가 사망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재앙을 겪고 난 후 지구는 더욱 완숙해져서 비로소 결실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대재앙을 겪고 난 후에 도래할 결실의 시대에 인류는 과거보다는 더욱 발전된 초고도 문명과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며 이 결실의 시대에 지구에는 완벽한 유토피아 세상이 펼쳐진다고 한다. 완전한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이 결실의 시대에는 악한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 대재앙 때에 살아남은 20% 30%의 선한 사람들만이 유토피아 세상에 들어가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 타너스님의 예언에 의하면 대재앙 때에 한국인들이 가장 피해를 적게 보고 가장 많이 살아남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타너스님의 예언대로라면 미래에는 악하고 탐욕스러운 인류의 70%에 해당하는 악인들은 모두 청소해버리고 30%의 선한 사람들만을 살아남게 해서 대재앙 후에 도래할 유토피아 세상에서 큰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자연 법칙과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타너스님은 예언했다. 타너스님은 미래에 한국에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고 한국이 세계의 문화 중심 국가가 된다고 했다. 타너스님은 생전에 세계의 문명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고 예언했다. 또한 세계 대환란이 닥쳐왔을 때 인류를 구출해낼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타너스님은 예언했다. 즉 미래의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 최고의 문화 국가가 되어서 세계 문화사를 주도해 나간다고 했다. 미래에는 한국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찬란한 정신문화가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다고 했다. 한국에서 뛰어난 선각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뛰어난 선진문화를 전수해주고 세계인들의 정신문화의 발달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한국인은 세계인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게 된다고 했다. 한국의 정신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한국은 자연스럽게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는 뜻이다. 타너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미래에 한국이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해가는 문화의 중심 국가가 된다고 하니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세계의